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볼륨 1에 이어서 프리랜서 통문역사 생활 엿보기 볼륨 2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제가 프리랜서 통문역사 라이프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몇 개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프리랜서는 정말 생활이 프리하나요? 이 질문은 제가 주변 분들한테서 상당히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.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도 프리랜서 통문역사가 되면 굉장히 프리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. 내 마음대로 쉬고 싶을 때 쉬고,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, 휴가 가고 싶을 때 휴가 가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막상 돼보니까 이 프리랜서가 내가 내 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. 일정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일정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내 일정을 정하는 거더라고요. 특히 국제회의 시즌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. 거의 일주일 내내 출장을 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일을 해야죠. 내 마음대로 쉬고 싶다고 해서 쉬면 안 되죠.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일하고 싶다고 일한다. 그러면 그 프리랜서는 지갑이 프리하게 될 겁니다. 번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. 번역은 데드라인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? 번역 일정을 잘 조절해서 중간중간 내가 쉬는 시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통역은 다르죠. 통역은 정해진 일정이 있으니까 내가 그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됩니다. 그리고 통역을 할 때는 통역만 하고 번역을 할 때는 번역만 하나요? 그것도 아니죠. 거의 같이 겹치는데 그러면 사실 내가 내 일정을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답은 프리랜서는 결코 프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. 물론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. 하지만 마냥 프리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생활에 불편은 없으신가요? 정말 이 질문에 왜 이렇게 공감이 되죠? 직장을 다녔으면 월급날이 있겠죠. 프리랜서는 월급날이 없습니다. 에이전시에서 입금하는 날은 있습니다. 15일, 월말, 월초. 근데 이 에이전시들이 이번 달에는 얼마가 들어갑니다.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해줘요.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다. 그러면 내가 그날 했던 통역료가 이제 들어왔구나. 내가 그때 보내줬던 번역비가 이제 들어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참 양날의 검입니다. 수입이 많은 날은 내가 참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. 내가 막 부자가 된 것 같아요. 막 뭔가를 지르고 싶고. 근데 또 수입이 적은 날은 그냥 회사에 있을 걸 그랬나? 다른 일을 할 걸 그랬나? 그런 생각을 하죠. 결국 조삼모사네요. 저 말고도 많은 프리랜서 통번역사들이 가지는 고충 같습니다. 그달의 수입을 일정하게 예상을 하지 못하니까 뭔가 계획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. 당연히 지혜롭게 수입이 많은 달과 수입이 적은 달을 잘 조절해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말이 나온 김에 에이전시들은 각자의 결제일이 다 다릅니다. 근데 에이전시 결제일이 일반적으로 한 달 안에 결제를 해준다. 그러면 사실 빨리 해준 거예요. 보통 2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경우에 따라서는 석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. 물론 에이전시들이 악덕 에이전시들이 아닙니다. 에이전시는 통번역사와 항상 윈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세금도 다 투명하게 내고 있고요. 처음에 이 시장에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에이전시들이 돈을 안 주지라고 막 가슴 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한두 달 정도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통번역 의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나요? 통번역 의뢰가 들어오는 채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학교 통번역센터. 두 번째, 사설 에이전시들, 통번역 에이전시들. 세 번째, 내 개인 네트워크입니다. 저희 학교 통역센터는 어떨 때는 일을 몰아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이 참 없기도 해요. 한 번씩은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일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고요. 또는 내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의뢰가 다시 들어오면 또 저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제일 일을 많이 받는 채널은 두 번째 사설 에이전시입니다. 사설 에이전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수십 곳하고 거래를 하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메인으로 거래하는 사설 에이전시들은 4곳에서 6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에이전시는 통역 쪽을 전문으로 일을 주는 에이전시도 있고 어떤 에이전시는 번역을 많이 주는 에이전시가 있고 뭐 섞어서 들어오는 에이전시도 있고요.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알바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이전시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개인 네트워크죠. 이 개인 네트워크라 함은 학교 선후배,
동문,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예전에 몸담았던, 내가 통역사로 몸담았던 회사 또는 그 전의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예전에 부산시청 통번역사였기 때문에 아직도 부산시청에서 한 번씩 일을 받아요. 부산시청 인하우스가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부산시청에 일을 하러 가면 기분이 참 묘합니다. 저는 통번역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. 에이전시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네, 참 이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 같아요. 초보 통번역사들의 가장 큰 고충이죠. 내가 시장에 안착하고 싶은데 과연 경력이 일천한 나를 누가 써줄 것이냐.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시 통대 재학생이다 그러면 통대를 다닐 때 알바를 하면 그걸 꼭 정리를 하십시오. 번역을 했다 그러면 그게 한 줄이라도 이력서에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 놓으십시오. 통역을 했다, 사소한 통역을 하더라도 업데이트를 해 놓으십시오. 또는 통대를 오기 전에 했던 관련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이력서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력서는요, 항상 국문과 영문을 같이 업데이트를 하십시오. 동시에. 어떤 회사들은 영문 이력서만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. 그럼 이력서가 모이면 그걸 가지고 에이전시를 뚫고 보는 겁니다.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뚫은 에이전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. 경력 없다고 어떻게 손 놓고 있겠습니까? 계속해서 경력을 만들어야죠. 처음부터 경력이 차고 넘쳐서 시장에 안착한 통역사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력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력서를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 쓰십시오. 클라우드에 내 이력서를 올려놓고 그걸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십시오. 그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떤 분야 통역사를 찾습니다. 이력서 업데이트된 거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연락을 종종 받아요. 또는 통역을 하고 있는 중에 급하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운 좋게 그 에이전시가 내 이력서를 갖고 있어가지고 보내줬다면 다행이지만 갑자기 보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노트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.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바로 스마트폰으로 이력서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또 에이전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립니다.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요. 처음에 에이전시를 뚫으면 일단 통역은 빼고요. 번역 일을 받았다. 그러면 처음에 받은 요율이 있을 거예요. 나중에 이 요율을 높이고 싶잖아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 에이전시와 한 2년 정도는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. 2년 정도 지나서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다. 그러면 이렇게 오퍼를 넣으십시오. 사장님, 제가 사장님 덕분에 일도 많이 했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 경력이 좀 쌓였으니까 요율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?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. 저는 그렇게 해서 실제 요율을 몇 번 올렸습니다. 처음에 에이전시에서 제시하는 요율이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십시오. 시작을 해서 그것이 1년 또는 2년 정도 그 에이전시와 내가 신뢰를 쌓았다. 그러면 나중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. 그럼 에이전시와는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? 저는 번역을 받을 때 에이전시는 항상 데드라인을 정해주죠.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이 번역은 다음 주 수요일 아침 10시까지 완료해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할 겁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수요일 10시가 데드라인이다 하면 저는 화요일 10시에 보냅니다. 지금까지 번역 에이전시에서 번역 일을 받아서 단 한 번도 데드라인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. 정말 어떤 때는 진짜 10초 전에 메일을 보낸 적도 있어요. 사실 에이전시에서 수요일 아침 10시까지 보내달라 하면 사실은 그 시간이 넘어도 괜찮은 거예요. 하지만 내가 그 데드라인보다 항상 더 일찍 보내준다.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데드라인을 지켜주면 그 에이전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해 주겠습니까? 다른 선생님들이 바빠서 또는 어려워서 고사한 일을 이 선생님은 예스만 하면 항상 100% 완수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겠죠. 그렇게 하면 그 에이전시와 내가 신뢰가 쌓이는 거죠. 또 데드라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. 번역 에이전시에 내가 번역 메일을 보낼 때 데드라인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? 아니면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? 나는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아니다, 퀄리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어떤 걸까요?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퀄리티보다 데드라인이 더 중요합니다. 그렇다고 퀄리티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요. 당연히 퀄리티가 보장된 다음에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데드라인을 못 지키면 에이전시는 불안해해요. 일단 데드라인을 잘 지키고요. 보내고 나서 뭔가 수정해야 될 게 생각났다. 그러면 파일은 나중에 보내도 되는 거예요.
데드라인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일이 없을 때 어떻게 멘토를 관리하시나요? 네,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통번역 시장이 붕괴 일보 직전이죠. 코로나 이전에도 일이 없는 기간이 좀 이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일이 없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.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동기라든지 선후배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프리랜서 통번역사들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. 일이 과연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멘탈을 관리할 것인가. 별 다른 수는 없어요. 상황이 곧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견뎌내는 수밖에 없죠. 지금 이 코로나 사태처럼요.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. 프리랜서 통번역사의 장점이 뭡니까?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통번역사라고 해서 통역과 번역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저만 하더라도 강의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지금 유튜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기간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동영상 찍다가 밖에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네요. 빗소리가 같이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, 여러분 오늘도 통역사 라이프 엿보기 볼륨 2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.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이 시리즈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